안녕하십니까, 법잼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가지고 탈북했던 남성이 다시 북한으로 월북하려다가 체포돼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이런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나돌아갈래 북한으로 해서 남한의 환상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북한에서 하루 굶었는데 남한에서는 열흘 굶는다. 어떻게 이해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남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남한에 왔지만 막상 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제 엄마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배고픈 탈북 남성 왜 월북 시도했나? 살해 쟁점. 북한으로 돌려주세요. 돌려보낼 수 없다. 난 원래 북한 사람인 거 몰라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죠. 탈북민이 월북을 시도해서 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파주에 있는 통일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탈북자 씨는 지난 10월 1일에 오전 1시, 새벽 1시에 파주시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서 통일대교를 진입해서 월북을 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교를 건너려던 30대 탈북민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법원을 통해서 났던 것입니다. 자, 2024년 10월 1일 오전 1시에 이제 버스를 이제 취득했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취득하고 요 통일교라고 여기 있어요. 통일대교라고 그럽니다. 여기 좀 판문점 있어요. 판문점. 이쪽은 자유의 달이고요. 이쪽은 관광 코스입니다. 관광지예요. 제3땅굴이나 이런 걸 관광할 수 있고 돌아서는 전망대. 근데 이쪽 통일대교 쪽은 이거는 민간인 통제선이에요. 민통선.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장단마을이라고 간장, 고추장, 된장 담그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민간인 출입 통제를 하니까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일로 가질 않고, 일로 갔으면 아무래도 검문이 약했겠죠. 근데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요거는 민간인 통제선이거든요. 갈 수가 없죠. 통제선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군인 다 지키고 있어요. 원래 이 민간인 통제선은 저기 일산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는 일산도 들어가려면 민간인 통제선이었어요. 군인들이 거기서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굳이 통일교를 통해서 이 버스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올라간 것은 이벤트성이 아닌가. 나 이렇게 힘들다, 한국에 와서 좀 책임져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로 버스를 타더라도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길도 없고. 여기 안에는 민통선 안에 사는 한국의 남한의 어떤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민들. 근데 여기 무슨 길로 해갖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 자체 시도는 아마도 이벤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지금 2014년 10월 1일에 이런 행동을 하고 지금 재판을 받았어요. 1심 판결을. 그러면 6월 9일이니까
어휴, 8개월 재판 받았네요. 8개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재판이. 우리나라 재판 너무 늦죠. 자, 원래 이분은 그 해산시로 알고 있거든요. 해산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출신이랍니다. 2021년에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거든요. 김정일 정권 시기였는데, 이때 여기로 해서 뭐 수많은 그 탈북민들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는 어렵죠. 여기 지금 대규모 감신망이 지금 들어서 있고, 무슨 뭐 그 감시 초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그냥 얼음이 열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11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단 이분 오셨을 때도 보면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안 잡히려고 들어가려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면 됐겠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이벤트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둥시 이쪽으로는 또 탈북을 잘 안 해요. 주로 하는 데는 여기 해산시 쪽으로 해서 많이 탈북하는 것 같아요. 백두산은 너무 높으니까. 자, 이분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겠죠. 그래서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하려다가,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에서 껴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됐을까요, 이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1년에 입국해서 2025년까지 고시원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 고시 공부하셨나요? 그런 것 같진 않고, 우리 현재 고시원에는 고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건설 일용직으로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 당시에는 다리를 부상을 다쳐가지고 건설 일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분이 한국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환상? 이런 걸 가지고 입국하신 것 같은데, 한국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특히 남자한테.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집 있어야 되죠. 차 있어야 되죠. 직업 있어야 되죠. 한국 남자들 보통 가지고, 뭐 나는 사람들 다 그냥 보통 가지고 있는 집, 보통 가지고 있는 직업, 보통 가지고 있는 차, 이렇게 말하지만 대출에, 무한 경쟁에, 그래서 한국 남자들 40대에 많이 급사 많이 하시고 암도 많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서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분은 무슨 한국에 친척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무슨 뭐 직장 선후배 무슨 학교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충고 드립니다. 탈북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한국에 사시려면요, 일단 제일 먼저 그 서울역에서 노숙하셔야 돼요. 한국 밑바닥을 좀 체험하셔야 돼요. 한국 밑바닥은 뭐냐? 돈을 쓰면 안 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북한에서는 배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급을 받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자본주의거든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응? 사람이 피가 안 돌잖아요. 동맥경화? 그럼 죽어요. 한국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그 서울역에 가서 재활센터, 여기서 그냥 남 주는 밥 먹고 남 자는 데 가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셔야 돼요. 악착같이.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하면 자기 잘하는 거, 그걸 하셔야 돼. 뭐 장사 같은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조용히 자연인 같은 거 하셔도 돼. 한국에서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탈북한 남자들 이야기고, 여자는 달라요. 탈북 여성은 다릅니다.
탈북 여성은 할 거 많아요. 그 식당 가서 설거지 할 것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는 사실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불법입니다. 말이 불법이지. 이렇습니다. 양귀비라고 아시죠? 양귀비 그거 지금 뭐 전라도 이런 데 가서 섬 같은 데 가보면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붙잡히면 하는 말이 바람에 날아왔다 씨가. 바람에 날아와서 키운 씨 그거 원가가 얼마 될까요? 없어요, 원가가. 그래서 그 양귀비를 채취하면 아편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핀을 다시 정제를 하게 되면 몰핀이라는 게 생겨요. 몰핀을 다시 정제하면 헤로인이 됩니다. 이거 비용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불법화 시키면 그 비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거든요. 우리나라 성매매를 불법시키니까 이 외국에서 뭐 동남아, 태국 다 한국에 들어와서 성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들어온 탈북 여성은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월에 800, 1000만 원씩 법니다. 태국 여성도 마찬가지. 근데 태국 여성들은 한국말 못하죠, 잘. 그러니까 월에 1000만 원씩까지는 벌기 힘들어요. 근데 한국말 잘하면 1000만 원 버는 거, 800, 1000만 원 버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분이 만약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도 벌이지도 않아요. 여성이 지금 월북해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는 경우는 자기 가족들 같이 데리고 나오려다가 북한에 잡혀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 보위부에 잡혀서 못 나오는 경우랑, 그리고 한국에서 뭐 TV 출연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 가서 중국에서 공안이나 뭐 북한에 그쪽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여성은 한국에 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 남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탈북민들도 보면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한류라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류는 중국에도 수출됐고 일본에도 수출됐어요. 한류의 핵심은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이게 지금 수출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1명 1명이 안 되죠. 0.8명? 0.9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한류의 본질은, 네? 이게 이 막장 드라마라고 아시죠? 아침 막장 드라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응? 그 결과 우리의 어떤 그런 막장 드라마를 본 외국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보는 즉시로 한국에 입국하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데 남자는 입국 안 하죠.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중국 남자들 입국합니까, 한국에? 입국해도 일하는 거는 다 건설 노동직이고 그런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하셔갖고 들어오는, 한국에 들어오는 분 중에 여자하고 남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한국에 있는 남자들,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요. 경제여행에서 밀려난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그 여성단체들이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밥 먹다가도 성폭행으로 뭐 이런 걸로 몰릴 수가 있는데, 근데 외국에서 한국에 온 남자들이 한국법 잘 모르잖아요. 몰렸다 그러면 꼼짝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 남자들도 꼼짝 없는데 외국 남자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경쟁에서 패배하고 뒤로 집안으로 이렇게 내몰렸던 남자들 있죠. 이 부분들은 대부분 이 경쟁에서 패배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까지 있으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탈북해서 다시 재입국하신 분은 집안으로 들어가려도 집이 없죠. 집이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가 돼요, 저는. 왜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지.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탈북 여성이라면 한국에 와야죠. 왜냐하면 여기는 여성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본인이 탈북 남성이라면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해. 여기 오면 본인 할 거는 건설 노동집밖에 없어. 탈북 남성들, 여기는 본인들 자리가 없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우리 여기 또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탈북민 한 명이 또 상처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탈북 남성들 대부분이 같은 처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